대한민국 거리에서 유부남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외친다면 바로 주먹 날아갈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돌려 조선 거리에서 외쳐본다면 뭐야 저 사람 이 차가운 반응 뭐지? 여기 유교국 맞아요? 조선시대엔 불륜이 오히려 쿨했다고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불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애인과 애인의 불륜 상대와 같은 방에 갇혔는데 나에게 총알이 한 발밖에 없다면 둘을 일렬로 세워서 총을 쏘자. 오늘날 한국에서 불륜은 박보영도 참을 수 없는 지독한 대역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가 특히 불륜에 냉정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인식은 유교의 영향이 큽니다. 당연히 유교국이었던 조선도 불륜을 극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유교와 성리학을 중시한 양반들에게나 중요한 도리였다는 반전 사실. 성리학을 접할 기회가 적었던 평민, 노비 등의 하층민에게 불륜에 대한 경각심은 생각보다 미비했는데요. 정략 결혼이 일반적이었던 양반들과 달리 평민과 천민은 자유연애를 하기도 했고 정식 혼례를 올리는 일도 비교적 적었습니다. 서로 좋아서 같이 살면 대충 결혼, 실증나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으면 대충 이혼이라고 보기도 했죠. 이렇게 정식 혼례를 올리지 않은 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천민 간 불륜 사건을 다루며 쌍놈을 처첩처럼 논할 순 없겠지만 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건 양반들이 하는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천민의 처와첩을 따로 구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으니 정절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였죠. 다른 문서에서도 조선시대의 불륜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 분홍은 자기 재산 상속 문서에 아내들의 부정행위를 같이 기록해 놓았는데요. 내용이 본처는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야반도주하고 잘 살음. 둘째 처는 총과 듭맞음. 셋째 처는 남친이 대여섯 명 더 있는 폴리아모리였음. 재산 주지 마셈. 와, 이게 조선? 이 문서를 통해 조선시대 하층민들의 부부의 세계는 생각보다 흔한 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반계층에게 불륜은 절대 금기였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유교적인 성윤리는 인구의 10%인 양반층, 그 중에서도 다시 절반인 5%의 여성들에게만 유독 빡빡했기 때문입니다. 유부남 양반이 천민기생을 만나는 건 일반적인 일이었고 오히려 아내가 질투로 바가지를 심하게 긁을 경우엔 실거지약이라고 해서 아내를 역으로 내쫓을 수도 있었죠. 반면 여자 양반이 바람을 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하밀기에는 조선 후기 양반집 어머니가 과부로 있으면서 노비와 간통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아들은 가문의 수치라며 충격적이게도 어머니를 살해하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양반 여성의 불륜은 조선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유교의 지배를 받지 않은 해외의 불륜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불륜하면 이 나라를 빼놓을 수 없죠. 바로 프랑스. 프랑스의 불륜에 대한 경각심은 아주 낮은 편인데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살다 보면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제닌 모슈라보는 프랑스인들이 불륜보다 부부간 섹스리스를 더 부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를 소개하기도 했죠. 프랑스인이 불륜에 덤덤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무관심해서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게 아니라면 굳이 남의 사생활에 관심을 쏟지 않는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예시로 2014년 프랑스 대통령의 불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올란드는 18살 연하의 여배우와 두 집 살림을 하다 딱 걸려버리는데요. 이 사진을 본 프랑스인들은 강력하게 분노했습니다. 바로 근무 시간 중 내연녀를 만나러 간 것에 대해서요. 심지어 경호원에게 크로아상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소식이 퍼지자 경호 인력을 사적으로 쓴 것에 대해 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프랑스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개방적인 곳이니까. 틀렸어! 미국은 의외로 불륜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대통령 성추문 사건이 있었는데요. 프랑스와 달리 온갖 언론에 대통령 스캔들이 도배되고 탄핵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큰 논란거리였죠. 불륜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답한 미국인은 무려 84%로 미국에서는 불륜하다 걸리면 총을 맞는다는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니죠. 심지어 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을 목격하자마자 살인을 하면 극도로 흥분해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죄라고 판단해 일반 살인보다 감형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죽이지 않고 조금 머리를 식힌 후 돌아온 다음에 죽이면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판단해서 형량이 늘었다고. 엥? 하지만 요즘엔 어떠한 살인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해주지 않는 편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태국. 태국은 의외로 프랑스처럼 불륜에 관용적인 편인데요. 여긴 아예 가벼운 불륜을 지칭하는 용어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끽이라고 하는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가볍게 연애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서로 세컨드임을 인정하고 잠깐 만나기로 합의한 거죠. 따라서 만약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더라도 남자가 책임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혼모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고.
사실 한국도 사랑에 빠진 게 범죄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통죄. 하지만 이 법은 2015년 위헌 판결로 없어졌는데요. 사실 이 법은 꾸준히 부당한 법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여러 번 올라오던 주제였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지게 된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했는데요. 분류는 잘못이 맞아. 그래도 징역까지 살게 하는 건 좀 과한 듯? 법이 사생활 영역에 개입하는 건 좀 넘어가지 않았나? 이미 망한 관계인데 이혼 소송 중 서로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잖아. 감옥에 가봤자 범죄 억제 효과, 재사회화 효과가 거의 없다. 세계적으로 점차 없어지는 추세야. 등이 주된 이유였죠. 오랜 논란 끝에 간통죄는 무려 5트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불륜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전엔 간통을 범죄로 분류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사소송에서 처벌을 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개인 간 분쟁을 다루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된 것에 가깝습니다. 대신 형사소송에서는 간통, 즉 성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면 민사소송은 바람의 정황만 있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바람핀 쪽이 나 찐사랑이 생겼으니 우리 이혼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한국은 좀 특별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책주의인데요. 이건 잘못한 사람 쪽에서 이혼해달라고 해봤자 인정해주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불륜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유산이 상속되는 걸 막는 등 피해자의 입장을 더 헤아려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도 있죠. 어차피 너네 끝났잖아. 각자 갈 길 가. 바로 서구권, 해외가 주로 채택하고 있는 파탄주의입니다. 누가 잘못했든지 상관없이 이혼 청구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스탠스죠. 파탄주의는 의미 없는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청산할 수 있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에 보다 걸맞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잘못도 없는데 이혼까지 당해야 하는 억울함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불륜,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부활해야 한다는 말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만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